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물건이 하나 있어. 뭘까?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 바로 단순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친 상황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러시아였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있는 거야. 드디어 붙잡았습니다. 아유, 밥은 먹고 하자. 네, 진짜 더 이상의 약간 지방이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지난 회차에 저희가 올해의 그 키워드 하나 뽑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봤을 때 키워드를 하나 뽑자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저의 어떤 돈벌이와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키워드를 뽑는다면 자, 한 단어로 2023년 경제를 전부 관통하는 단어를 하나 꼽아라. 있군요. 역시 있긴 그래서 있어. 예를 들어서 금리와도 관련되고 물가와도 관련되고 우리 경기 전반의 상황과도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수출과도 관련되는 합쳐지는 모든 거를 관통하는 단어 하나, 바로 러시아예요. 지금 약간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가 뚜둥 뭐 소리 나가지 이거. 아니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약간 러시아 곰 같은 느낌도 조금 CG 분명 입힌다. 지훈아 그런 짓 하지 마.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 폭등했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린 거잖아. 그렇네요. 그리고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경기 침체가 급격히 왔지. 아 러시아 이거 그 다음에 수출 안 됐고 그러니 다시 일자리 이런 거 다 관계가 있잖아. 제가 본 기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둘이서 전쟁하니까 무슨 항구를 막아가지고 밀 수출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식량 막 이런 것도 곡류값도 오르고. 그럼 곡물 가격 오르지. 그 다음에 러시아는 세계적인 자원 강국으로서 천연가스, 석유 이런 거 가격 다 뛰는 거거든. 유럽에 가스관 잠근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유럽은 뭐 물가 상승률이 10% 넘거든. 10%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 경제적인 상황을 다시 원위치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물가를 낮춘다든가 금리를 낮춘다든가 뭐 이런 모든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 러시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심플하게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끝날까요? 형이 경포 청년이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그걸 알면 그때쯤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그렇겠죠. 저희는 그런 컨텐츠는 아니니까. 이게 또 이제 여기 또 살찐 송중기 이런 거 절대 넣지 마. 야, 음식 나왔다. 그 사이에 뭐가 나왔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거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저희 또 감독님들 것도 시켜야 되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먹고 또 먹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다 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지금 가장 물가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뭐야? 곡류. 그렇지, 생활 물가 아니야. 특히 먹을 거 다 뛰었어. 왜 뛰었겠어? 우리나라가 자체 재배하는 게 별로 없잖아. 맞아요. 식량 자급률 OECD에서 최하위권이고 곡물 자급률도 OECD에서 하위권이야. 그러니까 쌀 빼고는 거의 다 그냥 없군요. 왜 그런 그동안 밀 재배 안 하고 뭐 다른 먹거리 재배 안 했느냐? 안 한 게 아니라 생산성이 안 나는 거야. 외국에서 워낙 벌크로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입해서 딱 갖다 풀면 여기서 재배한 가격으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값싼 먹거리를 충분히 조달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어마어마한 재배 환경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농땡, 롯땡 뭐 이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과자 만들고 라면 만들고 뭐 해야 되는데 엄청 밀이나 뭐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 필요해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체지를 찾았어. 그게 어디서 하겠어? 러시아 땅을 샀습니까? 맞아. 빙고. 그분들 대단하시네. 예. 어디에 샀냐 하면 우리 그 북한 바로 위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동네가 있어. 그 근처 자르비노라든가 이런 동네가 있는데 거기를 연해주라고 불러. 연해주 들어갔어요. 그 연해주 지방에 서울시 면적의 절반만한 땅을 샀어. 그럼 진짜 트랙터가 한 대가 거의 뭐 한 줄도 못 하겠네요. 진짜 그런 엄청 수준이에요. 크게 샀네요. 잠깐만. 근데 그게 지금 전쟁이 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못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업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누가 더 추진하려고 하겠냐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먹거리 대체지를 찾을 수 있었었는데 지금 그게 퀘스천 마크고 하나가 더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좀 어려운 용어다 너.
재배의 북방 한계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거 뭐 어렵지 않은데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아니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데. 거봐.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온난화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막 사과 같은 거 요즘에는 저기 막 철원 이런 데서 사과 나온대요. 맞아. 예전에 나 어렸을 때는 포항에서 사과 키웠어. 근데 지금 포항에서 사과 안 키워.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네.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아열대 작물을 키우게 되는 상황이야. 뭐 예를 들면 뭐 바나나 같은 거를 키운다던가 메론이라든가. 파인애플. 맞아. 그래서 지금 감귤도 이제 제주도가 아니잖아. 아, 맞아요. 전남하고 육지로 경남에서 왔어요. 왔어. 맞아.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먹던 배, 사과, 그러니까 재래용품이라고 하자고. 그걸 어디서 키우게 되겠어? 이제 더 추운 데로 올라갔군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 아 연해주구나. 북한은 안 되잖아. 그래서 위에서 또 거기를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바뀐 거지. 단순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친 상황이 이게 무슨 물가 올리고 금리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여러 그 문제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공간 또는 파트너가 러시아였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완전 우리 밥상의 문제네요. 지금 당연하지. 완전. 그럼 러시아는 최근에 가셨던 게 한 어느 정도 되세요? 러시아는 좀 꽤 됐어. 아, 좀 되셨어요? 한 5년 됐네 벌써. 아 꽤 된 게 5년. 그 대부분 러시아는 우리나라랑 경제 협력을 하길 원하거든.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물건이 하나 있어. 뭘까? 전자제품? 아, 저 알 것 같아요. 뭐? 아 죄송 이거 야 맞추면 약간 이것도 좀 실망하실라나? 아니, 한 번만 맞춰. 나도 같이 다니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혹시 방산 쪽? 아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품 뭐? 아 반도체? 반도체. 아. 러시아가 국방 강국으로서 계속 유지하려면 고사양의 그 무기들이 많이 생산돼야겠지. 뭐겠어? 전투기, 그 다음에 미사일. 근데 이런 거 다 뭐 들어가겠어? 반도체가 들어가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요즘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이제 실질적으로 두 나라 남았거든. 아 그럼 대만과 한국입니까? 대만과 한국이지.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신들의 뭐 거기도 가전제품도 쓰고 다른 여러 산업 발전도 해야 되니까 반도체를 그런 차원에서도 수급을 받아야 되지만 러시아의 상징인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반도체 수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딱 지금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럼 그런 과정에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굉장히 많이 도모해. 근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이번에 물가 폭등시키고 금리만 올리는 주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려고 하면 가장 많이 손을 잡아야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원래는 러시아였어. 근데 그게 다 도라미타비로 됐다고 해야 되나?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는 약간 진영이 반대쪽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협력을 하기가 프로젝트가 다 거의 중단 상태거나 홀드 상태인 거야. 왜 이 러시아 전쟁이 우리나라에 좀 더 타격이 있는 걸까요?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걸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ICT 분야의 최강국이잖아. 그럼 ICT 분야를 계속 발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제 우리가 포함시켜야 될 산업이 하나 있어. 그것도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 바로 우주항공 산업이야. 아 이제 인공위성 끝판왕 아닙니까? ICT의 끝판왕. 인공위성도 직접 쏘을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민간 우주항공 산업도 하고 하려면 우주 발사체를 직접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마 100년 뒤에 2022년에 누가 역사책을 쓴다면 가장 중요한 이정표 같은 일이 경제 파트에서 뭐였을 것 같아? 왠지 이 맥락이라면 슥 나로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정답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자체적인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올릴 수 있는 나라가 10개국밖에 안 돼. 아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우주 발사체 기술을 우리도 이제 직접 인공위성도 많이 쏘아 올리고 뭘 해야 우리가 ICT 분야에 계속 강국이 될 거 아니야. 그걸 계속 도모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주 발사체 기술을 배워와야 되잖아. 배워와야 되는데 미국에 그걸 부탁을 했는데 가르쳐 줬겠어? 안 가르쳐 줘.
왜 안 가르쳐 주냐면 이 우주 발사체 그 기술을 살짝 각도만 바꾸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그런 그렇지. 거. 그래서 어떻게 했다? 돈 내고 배워야지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를 찾아갔거든? 그게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야. 그런데 이 두 나라에게서 결국 전술을 못 받았지. 왜? 세게 불러. 많이 세게 세구나. 불러. 그러면 미국 안 됐지, 영국, 프랑스 안 됐지. 그래서 이제 인도, 이란 남았단 말이야. 근데 인도, 이란도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기술이 후져. 올리긴 올리는데 그냥 뭐 그냥 그 위에서 조정이 안 되는 거.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뭐 그런 들자면, 느낌. 네. 본인들은 가성비 좋다고 하는데 기술이 후져. 그럼 이것도 안 되고 또 돈을 내고 배울 정도는 아니고 그럼 나머지 나라가 어디냐? 자, 일본하고 중국인데 가르쳐 주겠어? 중국, 일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안 가르쳐 주지.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 북한이 가르쳐 주겠니? 우리가 북한에 배워야 돼요? 열받네. 네. 안 되는 네.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가 문을 두드렸던 나라가 러시아. 러시아도 필요한 게 있었거든. 교환식으로 배운 겁니까? 그렇지. 러시아도 계속 우주 발사체를 올리려면 반도체가 그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제대로 수급받을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우주 항공용 반도체 기술은 같이 개발해보자. 진짜요?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거기는 우주 발사체 동체 기술을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는 약간 이런 윈윈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 그럼 이제 후속 사업들 해야 되잖아. 이게 동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체가 러시아 기술이 표준이 된다면 그 나머지 그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나 모든 프로토콜을 거기에 맞추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동체를 다시 디벨롭 시켜야 된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추진해왔던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우리의 많은 꿈과 염원이 후속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번에 뒤로 백한 거지. 또 언제 먹는 거야?